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 데이터를 보면 투자 시점을 알 수 있다.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월세 25% 상승, 100만원 초과 월세가 늘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가 지금 25% 올라갔다. 그래서 100만원 초과된 월세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전세가는 지금 폭락하고 있죠. 거의 매주 1%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지금 하락폭입니다. 그리고 대출대에서는 디딤돌 대출이 있고 특례 보금자리 대출, 그리고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대출의 특징을 간단하게 보면 주택가격이 신혼은 6억, 특례 보금자리는 9억, 보금자리 6억. 그리고 소득 기준이 디딤돌은 생애 최초는 6천, 싱글 부부 합산은 6천, 생애 최초는 7천.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는 기준이 없습니다. 보금자리로는 싱글 부부 합산이 7천, LTV가 70%, 80%, 특례 보금자리론이 비규제 지역 70%, 규제 60%, 생애 최초 80%. 그리고 보금자리론이 70, 60. 최대 한도가 디딤돌은 신혼이 약 2.5억, 그리고 만 30세 이상 미혼이 1.5억, 생애 최초가 3억. 하지만 특례 보금자리로는 5억, 보금자리로는 3.6억, 4.2억은 생애 최초. 그리고 만기가 10, 15, 20, 30, 10, 15, 20, 30, 40, 50. 보금자리로는 10, 15, 20, 30, 40, 5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 지금 정책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로는 금리가 약 4에서 5% 사이에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잠깐 이것 때문에 지금 반등을 한 거죠. 그 매물들이 소진되는 이유가. 그리고 내달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푼다. 임대사업자 숨통. 그래서 LTV랑 DSR 한도 내에서 주담대 제한을 폐지하고 은행은 신규 대출 금지 이거 이야기뿐이고 DSR 규제의 반쪽 대책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3월 2일부터 대출 규제 대거 풀린다. 다주택자도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가 허용된다. 이 내용이 좀 크죠. 이제 다주택자도 이제 가격 메리트만 생기면 아마 주택 매수 시장에 뛰어들 겁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 내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당 6억 원 기준이 사라지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그리고 매매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풀립니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에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3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30%, LTV, 비규제지역은 60%까지 허용해주고 또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지역 30%, 비규제 6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줍줍 무주택 거주지 요건 오늘부터 폐지한다. 둔촌주공 또 수해볼듯. 둔촌주공이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아마 3월 8일쯤 할 것 같다는 지금 예측이 많이 있죠. 그때 거주지 요건이랑 무주택 요건이 풀리기 때문에 둔촌주공은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 메리트가 있는지 좀 따져봐야 되겠죠. 전형 29, 39, 49인데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49는
8.8억인데 분양가가 이것저것 옵션 하면은 뭐 한 9.3에서 9.5 정도 될 텐데 이 20평이 이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는 중요한 게 미분양이 급증했다. 네, 이 내용입니다.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이 75,359호로 전월 68,000호 대비해서 약 10.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죠. 준공후 미분양이 7,546호, 전체 75,359호 중에서 약 10%가 준공후 미분양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000호, 그리고 지방이 63,000호. 이렇게 지금 미분양 사태가 심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역별 좀 거래량을 보면 23년 1월 주택 매매 거래량 총 25,761건이죠. 전월 22년 12월 28,603건 대비해서도 9.3건이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거의 38.2%가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전월세 거래량 전월세 거래량을 보면 전월세 거래량은 총 21만 4,798건. 그래서 1월 전월 21만 1000건 대비해서는 1.5% 증가. 전년 동월 20만 4,497건 대비해서는 5.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미분양이라는 지금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그 최근 어제 기준으로 좀 가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죠. 여기 재건축의 핵심 아파트인데 한때 약 28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지금 18억 7,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죠? 하락폭이 아주 크죠. 네, 지금 하락폭이 너무 큽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매매값도 떨어지지만 요 전세값이거든요. 전세값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죠. 이 갭이 이렇게 붙었을 때, 이렇게 붙었을 때, 요래야지 이제 투자자들이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 아파트, 잠실주공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이것도 재건축인데, 장미 아파트도 지금 이렇게 폭락했죠.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최대 6.5억 폭락해서 지금 27%가 하락했습니다. 한때 24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2월 24일 날 17억에 거래가 됐죠. 그리고 전세값도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숲의 한신더휴 위치가 좋죠. 서울숲이 있는 근처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최고가 대비해서 5.05억이 하락을 했고 32% 하락을 했습니다. 한때 거의 16억, 15억을 넘어섰던 아파트인데 지금 15억에 거래가 됐죠. 10억 4,500. 거의 한 32%가 하락을 했고 전세가도 이렇게 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참 올해 한 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지역별로 좀 보면요. 예, 서울, 경기, 대구, 예, 인천, 예, 지금 모든 지역들을 예, 보면 전세랑 예, 매매값이 이렇게, 특히 전세값, 예, 빨간색 전세값이 폭락이 너무 크죠. 예, 전국이 다 이렇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파란색 매매값 폭도 하락폭도 크지만 예, 절대 지금 상승을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데이터를 보면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예, 지금 통화량이랑 서울의 매매 실거래 지수, 그리고 기준 금리인데요. 여기서 좀 유의할 거는 이 통화량이 예, 이게 지금 거의 한 37년치 데이터인데요. 이 빨간 거 최근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제 통화량 같은 경우는 네, 추세선을 이렇게 거보면 조금만 더 내려오면 네, 이제 하한치까지 내려올 수 있다. 통화량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네, 통화량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금리가 풀리거나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통화량은 이제 거의 하한선에 이제 거의 근접해 오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대출이 풀리고 하면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데 지금 금리를 보면 금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금리 시대로 하락하는 추세였어요. 그렇죠? 초록색이 금리인데, 근데 금리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지금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쓰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물가가 잡혀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측면에서는 이게 쉽게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게 이거랑 트레이드 오프다, 금리랑.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요, 2020년부터 급격하게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서울 아파트 가격은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은 요 그래프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한 20% 정도는 더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통화량도 이렇게 떨어지고 금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시점. 아직도 한 15에서 20%는 조금 더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좀 여력이 있다. 근데 최고가 대비해서 한 40% 정도 떨어졌다. 그런 아파트들은 지금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구입 부담 지수랑 평균 전세값, 평균 매매값, 서울 기준입니다. 빨간 게 주택구입 부담 지수인데, 제 소득 대비해서 집에 얼마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게 빨간데요. 빨간 선을 쭉 그어보면 한 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근데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죠.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땡겨서 집을 투자했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아직도 멀었죠. 그리고 이 파란색이 전세값인데, 전세값은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죠. 또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하면서 저금리 0.5% 저금리에 돈을 많이 전세자금 대출을 뽑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렇게 지금 원복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파란색 전세값을 보면 전세값은 이제 거의 약 5%에서 10% 정도만 더 떨어지면 이제 평균적인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매매값도 보면 이제 거의 추세선에 거의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전세 매매값은 앞으로 한 10% 정도만 더 떨어지면 이제 평균선에 도달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네. 네, 요 선에 이제 접근하면 그때부터는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이때처럼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잡고 포지션을 내 포지션을 이해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맺은 말입니다. 소중한 날. 부재할 때 소중함을 깨닫고 존재할 때 당연함을 느끼는 우리는 건강을 잃고서야 그 간절함을 알고 가족을 잃고서야 그 감사함을 알고 젊음을 잃고서야 그 찬란함을 안다. 언제나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당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있다. 당신을 둘러싼 당연한 것들 모두에게 안부를 묻자. 누군가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함에, 누군가는 방문을 열면 보이는 가족에게, 누군가는 영원하지 않을 이 빛나는 청춘의 날들에게 행복, 그 시작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 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